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 부산 집회, 이 태극기 촛불 연합 집회인데, 거의 태극기만 들고 있었죠. 그거는 안진걸 수장도 그렇고 이화삼 목사, 뭐 제가 알기로는 이 태극기 들고 집회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 그리고 이제 저희 태극기 촛불 연합 집회는 주로 대구, 부산, 아마 다음번은 춘천이 될 것 같은데, 좀 보수 성향 도시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촛불보다는 태극기가 더 효과가 크죠. 특히 이제 지난번에는 대구에서는 이제 민주당 파란풍선이 와가지고 이하삼 목사나 뭐 백원종 대표가 야 저거는 집회 효과를 반감시키는 건데 왜 그렇게 했냐. 그래서 이번엔 아예 파란풍선은 못 들어오게 막은 것 같고 이 태극기를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요. 웬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요 다. 그러니까 지금 저랑 같이 윤석열 철인 집회하는 이 촛불 인사들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는 게 무조건 인생의 1순위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끌어내리는데 효과적인 것들은 다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이 돌아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안 된다? 자 민주당 애들 저거 왜 태블릿 PC 얘기 안 할까? 저 윤석열하고 한동훈의 완벽한 범죄 조작 증거인데 왜 안 하느냐? 별로 이렇게 절박하게 윤석열과 싸우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윤석열 끌어내리겠다? 태블릿 무기가 된다? 들죠. 왜 안 됩니까? 끌어내리기는커녕 별로 싸우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태극기 촛불 연합 세력이 흩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는요. 현재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태극기든 촛불이든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무조건 1순위이기 때문에 진영 간의 정서적 차 이런 것들을 다 양보를 하면서 가거든요. 싸우려고 마음 먹기 시작하면 싸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최근에 좀 이제 약간 문제가 터진 게 일본 부분하고 이재명 부분에서 좀 문제가 터져서 이제 부산에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를 좀 비판한다. 저는 내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이 촛불 쪽에다가 컴플레인 제기한 놈들이 정말 저는 인간 쓰레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구속영장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을 구속시켰다는 거에 그 영장 잘못됐다. 이건 부당하다. 이재명은 누명을 덮어씌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태극기 보수 인사가 그거면 저 한 거 다 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제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거는 왜 똑바로 못 싸우냐. 나는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이재명 뭔가 크게 먹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요. 하도 못 싸우길래. 근데 최소한 첫 번째 영장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그렇게 범죄 저지른 게 거의 없어. 근데 왜 못 싸우냐. 내가 그 정도 얘기 못해요. 똑바로 싸우라고 이 말도 못한다. 그리고 그걸 갖고 문제를 삼아. 내가 이재명을 섬겨야 돼? 내가 이재명을 섬겨야 되냐고. 태극기 보수 인사가 이재명 억울하다 얘기하면 내가 할 거 다 한 거라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 보수 우파 쪽에서 받는 비난은 나는 아예 안 만나니까 그런 거지. 내가 만약에 지금 보수 인사 모임에 가봐요. 난리 나지. 너 이재명 따까리 욕 엄청 먹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예 안 가고 보수 떨거지도 안 만나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저 말고 다른 인사들, 그 오영국 대표라든지 조영한 대표라든지 보수 인사 모임 나가잖아요. 대구에서나 서울에서나. 맨날 그 말이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왜 이재명 덮고 다니냐. 우린 감수하고 가는 거야, 그거를. 근데 내가 다른 채널도 아님 시폭에서 내가 이재명 똑바로 못 싸운다. 그리고 왜 똑같이 억울하게 당한 박근혜를 계속 까고 다니냐, 이재명. 이걸 갖고 촛불을 쪽에다 얘기해가지고 태극기하고 선 끊어라. 인간 쓰레기들이고 그런 놈들은 이재명을 아끼는 사람들도 아니야. 우리 같은 태극기 든 사람들이 이재명 억울하다고 주장해줘야지. 그게 더 먹히는데 그 말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재명을 죽이려는 놈들이 아니고 어떻게 그따위로 얘기하냐고, 이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잘 했습니다. 만약에 서로 이 진영에서 받는 이 스트레스, 불이익 다 갖다 때려 넣기 시작하면 이 촛불 태극기 연합 무너지죠.
물론 이게 있지. 저 안진걸 대표나 이런 분들은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게 수많은 이제 인사들 만나는 거고, 저는 미디어치는 막말로 내 개인 회사니까 이 보수 떨거지들 내가 안 만나버리니까 말 들을 이 기회가 없는 거일 뿐이죠. 그래서 그 이재명 지지자들 내가 우리 채널 들어오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연합 채널 나가서는 그렇게 가지 않는데 내 채널에서만큼은 이재명 잘못하는 거 분명히 짚어놓겠다. 짚으나 마나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재명이 또 박근혜를 깠어요. 박근혜 짱 나고 싶냐. 그게 지금 잘하는 거야? 깐 게 아니라 우리가 박근혜를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박근혜 지금 지지하지도 않아. 내가 박근혜 얼마나 까. 이재명만큼 많이 깠어 박근혜. 그러나 내가 영장을 다 읽어봤을 때 이재명 억울해. 누명 덮어 씌웠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박근혜를 집어넣은 그 수법 그 방식 그대로니까 내가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도 박근혜도 억울하지 않을까? 이거 들여다봐야 되는데 계속 마이크만 잡으면은 박근혜는 잘 잡아놨다 나오는데 이미 우리 미디어치 독자들은 끝났어요. 이재명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됐어. 그러면 누가 손해보냐고 그걸로 해서. 누가 피해를 보냐고. 이재명 본인이 피해를 받는 거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될 거야. 이제 나는 이재명한테 기대도 안 해. 박근혜 수사 억울한 거 하면 들여다봐라 기대도 안 해. 그럼 입이라도 다물란 말이야. 입이라도. 왜 계속 박근혜 나불나불거리냐고. 내가 이런 말도 못해. 내 채널에서. 이재명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이재명 저 돌대가리가 못 알아들으면 돈이 없는 거야.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브라이트하고 용기 있는 정치를 필요하지. 저런 돌대가리를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저놈 믿고 가다가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 또 열받네. 이재명 얘기 나오니까. 이 얘기가 안 나오기 전에 이 얘기가 안 나오게. 이재명한테 생각하면 돌아버린다니까, 저 지금. 저 인간 하나 때문에 윤석열 타도하는 게 엄청 장애가 돼요. 똑바로 못 싸우고 도망 다니고 멍청하게 계속 박근혜 까고 다녀가지고. 나한테 이재명 도란 말도 하지 마. 난 할 거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 이재명 얘기 한 번만 더 나오면 진짜 판 깨버릴 수도 있어, 이거 진짜. 열받아서. 그 또 하나 문제는, 이거를 문제 삼았다는데, 난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손을 잡았지, 남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역사적 확신을 바꿔라?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겠냐고, 촛불태극기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막 일본 문제 쳐서 충돌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가급적 얘기를. 근데 이 건은 지금 사안이 터졌잖아요, 이 건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아, 윤석열이 대형 사고 치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보수 인사에서 야, 윤석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우리가 명분을 잡아놔야지 윤석열을 깔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이 45인 지식인 성명서예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한미일 동맹 가지고 사기치는 윤석열, 바이든, 기시다를 다 까버리는 거라고. 요걸 해놨기 때문에. 이거 안 한 놈들은 지금 윤석열 까지 못해.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이거. 어쨌든 내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 천진데 여기에 이 인간부터 필요해가지고 이 정기자부터 해가지고 유재일 뭐 한두 놈이 아니라 열받는 놈들이 지금 복거일 원래 나하고 우리 가까웠던 한민호 뭐 조우석 박상우 다 윤석열 만세야 지금. 그나마 이 사람들은 뭐냐 윤석열 만세한 변절자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근현대사 관련해서는 자기 원칙과 진실을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45명이. 그래서 요 문제 가지고는 윤석열을 까는 거예요. 너 윤석열 이렇게 풀면 안 된다. 물론 지금 좌파 쪽에서 윤석열의 대일 일본 태도를 까는 거와 저나 이 사람들이 까는 거 방향은 완전히 달라. 근데 까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석열을 까자고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좌파 방향에서 윤석열을 깐다 그랬어. 우리는 보수 우파의 방향에서 윤석열을 깐다고. 저놈은 보수 우파가 아니라고. 그걸 존중 안 해주면은 나보고 좌파로 전향하라는 얘기가 뭐야. 이걸 갖고 시비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 여기 45명은 그래도 이 부분 가지고는 윤석열을 까겠다고 나온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을 다 그것 똘마니로 몰아버리고 이 비굴한 이 변절자들, 이름도 올리지 않는 변절자들,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개혁보수라고 조갑제 같은 애들 이거 이름 안 올리지 않는 사람들
나도 요 고민을 했어요. 아, 내가 태극기 촛불 집회를 하는데 이건 내가 이름 들어가잖아. 근데 45명밖에 안 된대. 이거 원래 100명, 200명, 300명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보수 활동으로 볼 때는 이거 왜 45명밖에 안 되겠어요? 윤석열한테 찍힐까봐 다 도망간 거라니까 나머지들이.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요 45명은 어쨌든 도망 안 가고 싸우겠다는 사람들이거든. 그게 나 이름 넣어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나야 애초에 윤석열을 퇴진운동하는 사람인데 찍히고 말고가 뭐가 있습니까? 였다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근데 어쨌든 힘들게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우린 그래도 요 문제는 짚고 가자 해서 내가 이름 넣어준 거라니까 여기다가. 아니, 까짓 거는 안 넣었으면 됐지 나도 안 넣었으면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지금 내가 윤석열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끌어내리겠다는 방식은 변절한 보수들을 다시 모아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 타도에 나설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리고 내 성에 안 차지만 어쨌든 조우성 이런 사람들은 까긴 까, 윤석열. 한민호 사람도 그렇고. 여기 저 주동식도 그렇고. 여기서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 퇴진 운동이 보수에서. 그러니까 촛불과 좌파는 여기에 내 이름이 나왔니 안 나왔니 이걸 따지고 있다는 게 나 열이 확 받아버려요 지금. 이걸 알아 이 맥락을 이걸? 보수가 지금 윤석열 퇴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당신들이 아냐고. 이걸 모르는데 왜 시비를 거냐고요 모르는데. 그리고 막말로 진짜 한번 사망유의 해볼까? 이 문제 가지고? 촛불에서 문제제기 했던다 싹 다 불러가지고 한번 토론 붙어볼까? 내가 1시간 안에 뺏기 들기 자신 있어요 이 사안에서는. 안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데 뒤에서 나불나불 거리는 사람 내가 불러다가 그냥 끝장낼 수 있어요 논리로 이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본 문제 가지고 좌우가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보수가 윤석열을 까는 거 아닙니까 한미일 동맹 해가지고. 응? 요 내가 설명을 안 드릴게. 요 설명하면 이게 논쟁이 붙기 때문에 설명을 안 붙는데 하여튼 이 성명의 취지는 뭐냐, 진실을 뒤덮어버리고 한일 미일 동맹 해봐야 그거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진실 기반하지 않으면 가스라테포트 미락처럼 가요. 어제 이재명도 그 얘기 하는데 내가 봐도 지금 미일은 완전 가스라테포트야 지금 하고 있는 게. 윤석열이라는 그 호구한 놈 나타나니까 야 이번에 벗겨 먹어보자 이거거든 이 마인드가. 근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보수는 한미일 동맹 외쳤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한미일 동맹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친듯이 찬양하는 거거든 지금. 그게 위험하다고 지금 소수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실에 기반하지 않는 한미일 동맹은 옛날처럼 가스라테포트 미락처럼 가서 우리 다 털리는 수 있다.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서 코너로 몰려 있잖아요. 지가 당선되려고 한국을 동북아의 화약가로 밀어넣을 수도 있어. 이 인간은. 이 인간 뒤에 네오콘하고 저 군수산업자들이 워낙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한국을 동북아 화약가로 밀어넣어버린다고 지금 지 당선되려고. 이런 한미일 동맹을 지지할 거냐고 보수가. 그걸 까기 위한 전초전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거 갖고 깔 수 있는 거거든 이거. 자,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 모르겠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촛불 태극기 동맹을 와해시키려고 움직이는지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윤석열 끌어내리는 데가 서로 동의가 됐지. 내가 언제 이재명 돕는다 그랬어. 이재명 지지한다 그랬어. 내가 언제 일본에 대해서 좌파들 얘기하는 거 다 내가 수용한다 그랬냐고. 나는 내 방식대로 윤석열을 끌어내릴 거니까 요런 보수의 전략 문제까지는 이건 서로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 점에서 어제 집회에서 이 설주환 변호사가 이 마이크를 잡고 자기가 토론 나가보니까 이재명을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 저쪽에 계속 박근혜 논리를 가져 나온다. 자, 성남FC 제3자 뇌물죄 이재명 그거 어떻게 죄가 되냐 그러면은 저쪽에서 야 그럼 박근혜도 K재단 미르재단 그걸로 죄를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 이게 막힌다는 거예요 자기가 토론 나가면은.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기가 나가서 이재명을 변호하려면은 박근혜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 얘기했는데 우리 쪽은 되게 놀랬죠.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우리는 그 연합집회에서도. 근데 촛불 쪽 인사인 설주환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린 놀랬고 주로 내가 볼 때는 이 촛불 쪽은 싸늘해졌어요. 나도 올라가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참 여의치가 않아. 왜냐하면 촛불을 든 사람들 기억에서는 전부 다 박근혜 타도 했었기 때문에 박근혜도 억울할 수 있다 얘기 나오면 웅성웅성 거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해줘야 할 사람들이 리더들이거든. 그러니까 뭐 저는 오히려 좀 조심하는 부분이고 이제 설주한 변호사 같은 촛불 쪽 인사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 더 좋은 건 이재명 같은 야당의 리더가 해주면 되는데 그 인간은 그냥 입만 열면 박근혜 까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쪽에서도 저거 우리 뭐 하는 거냐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이재명을 기대하고 지금 촛불 태극기 연합을 갔었나요? 솔직히 우리 미디어치 독자 치고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자고. 이재명은 그냥 단지 그 사람이 어쨌든 억울해. 뭐 그 인간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억울한 건 맞아. 그럼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해 주는 거예요. 그건 이재명뿐이 아니라 뭐 나중에 무슨 뭐 누구 혹시라도 그 문재인도 혹시라도 조작서로 감옥 집어넣는다 그러면 나는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최대한 접점을 가지고 있는 촛불 인사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시작을 이제 했어요. 이거 대단한 분들이지. 응? 대단한 분들. 이렇게 이 촛불 진영에서도 음해가 들어오는데 왜 변희재하고 손잡고 있냐. 이 상황에서 태블릿 조작 의혹을 공개적으로 지금 최태원에게 보냈어요. 오늘 공문을. 안진걸 민생경제무서하고 이화삼 민주시민기동연대. 민주당 풍선 다 없애버리고 이번에 태극기 깔아버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윤석열 끌어내는 게 아주 절박한 거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뭐 태블릿이고 뭐고 있으면 무기 들겠다고 해서 바로 오늘 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음, 음. SKT 최태원 요 문제는요. 이 정도 힘으로도 최태원이를 100기를 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태원 100기를 충분히 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왜? 이게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기 어렵고, 또 하나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워낙에 재벌들하고 많이 싸워왔기 때문에 루트를 알고 있다고. 공격 루트를. 거기다가 이제 이하성까지 목사까지 참여했고, 뭐 여기 뭐 김영민 목사도 참여하면 참여할 겁니다 아마. 1차로 벌써 답변 없어? 자, 김영민도 보내고 쭉쭉쭉 촛불단체를 보내게 해가지고 또 이 사건 관련 재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버리겠다. 더 이상 민주당하고 뭘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뭐 태블릿 계약서 문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이거 뭐 수도 없이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그 태블릿 계약서 검색해서 보시면요 수도 없이 쇼트보고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하여튼 분명한 건 뭐냐, SKT에서 태블릿을 최성원 걸로 조작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위조했다. 그리고 최태원이 주도했다. 이거를 일부 실무진들이 한 게 아니라 최태원이가 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1년 반째. 근데 항의 전화 하나 못해. 한동훈하고 똑같아. 최태원이랑. 그리고 이 재벌하고 그렇게 많이 싸운 민생경제연구소가 이게 만만한 데입니까? 이 정도로 최태원에게 공문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내드린 자료를 봤을 때 확신하구나. 이거 계약서 좀 확실하구나. 딱 걸린 거거든요. 응? 뭐 이건 쭉 하면 뭐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건 뭐 읽어보시고. 자, 근데 어쨌든 지리선 이거야. 어? 야, 이렇게 미디어치와 변희재가 이런 위조를 했다고 떠들고 있는데, 특히 최태원 귀하도 관여됐다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최태원 너의 입장은 뭐냐? 그 최태원이가 소송 안 하는 인간이야? 자기 이혼 관련해서 그냥 무차별 소송하고 있는 인간이거든. 한동훈이가 소송 안 하는 인간이야? 왜 태블릿만 나오면 다 도망가냐고 이것들이. 자, 세 번째 질의. 최태원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 그래도 지가 자발적으로 태블릿 계약서를 조작했을 리는 없지. 기업이. 누구냐 이거야. 검찰 간부에서 누가 최태원이나 SKT에 계약서 위조라고 압력 넣었냐. 권유나. 이거 답변해라. 자, 요런 정도로 썼어요.
전희재 씨 의혹 제기하는 논리적 타당성과 입증자를 볼 때 검토 가치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SKT가 답변을 해라. 만약에 국내 최대 기관 통신사인 SKT가 고객의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위조해 사정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사정기관은 이를 특정인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악용했다는 의혹은 어떠한 사정을 감안하도 이건 넘길 수 없다. 넘길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SKT의 계약서 이전은 확정이 됐어요. 예, 필적 감정으로 김한수가 다 위조한 거는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SKT는 국가 허가 사업입니다. 이거 허가권 뺏어야지. 허가권 뺏어서 SKT를 없애버려야 되는 사안이야 이거. 자, 일단은 지금 민생경제정보소는 1차 공문이며 대장동 박영수 특검도 또 두 번째 질의하고, 자, 일단 1차 공문이잖아요. 뭐 2차 공문은 내가 김영민하고 상의해서 김영민과 양문석 이름으로 한번 내던지 2차로. 그 다음에 SKT 본사 쳐들어가서 집회하고 쭉쭉 밀어붙일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지금 이미 공수처에 고발돼가지고 작년부터 수사 다 마쳐놨어요. 수사 다 마쳤는데 지금 공수처가 안 움직이거든. 그럼 공수처장 그 직무유기 고발한다거나 뭐 우리 재판에 뭐 증인 신청한다거나 뭐 방법은 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뭐 더 태블릿 하자 막 얘기하기도 싫고 요걸로 그냥 끝장을 내버리겠다. 최태원 뵙기 들기 위해서. 그리고 태블릿 PC 결국 누구랑 해야 됩니까?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우리 보수랑 같이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참고로 이 최우원 교수 등등이 이번 주말에 박근혜 사저에 가서 박근혜는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그리고 윤석열 타도에 나서라. 이런 집회를 시작하거든요.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어느 상황일 때 박근혜 사저 앞에서 한 몇천 명 정도 몰려가가지고 박근혜 나서라는 그런 집회를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태블릿 문제는 여기랑 하는 게 맞아. 이 정도 도와주면 된 거예요. 촛불 쪽에서 이 정도 도와주면은 제가 이재명 대해서 억울하다. 이 정도 얘기하면 내가 다 도와준 거거든요. 촛불 쪽에서 이 정도 쳐줬으면 다 도와준 거예요, 이거. 아, 그리고 아까 그 뭐 기사가 올라왔다 그랬죠? 그게 아까 하셨어요. 아, 이거 말고 어제 그 집회 기사. 미디어치. 양희삼 목사, 예, 양희삼 목사입니다. 민주기독시민연대 양희삼 목사 직접 나왔어요. 자, 어제 집회인데 어제 비바람 불어서요.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요. 책을 펼쳐놓을 수가 없어 비바람 때문에. 그래서 50여 권밖에 못 팔았는데 뭐 우리가 뭐 이걸로 돈 벌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비바람 속에서도 이 부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줘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다음 달에는 아마 춘천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제 그 논의한 결과로 볼 때는. 자, 설주한 변호사. 박근혜도 한번 억울한 걸 들여다보셨다가 현장 분위기가 싸하더라고. 딴 데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임세훈 대변인이고. 자, 김영민. 김영민은 일요일 오전에 예배하고 바로 부산 와서 5분 얘기하고 다시 서울로 갔다 그러더라고. 저는 어제 하루 더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사회는 김준혁 교수가 맡고. 결국에는 윤석열을 끌어내려면은 좌우 합작밖에 없다. 좌파만 가지고 안 돼요. 좌우 합작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박근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이 하면은 그거는 그냥 제로야, 제로. 완전 빵점이야, 빵점. 이재명 같이 하면은.